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죠. 네,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현지 시간 12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유엔의 성명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는데요. 네.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대화를 재개하라. 라고 북한에 촉구했다고 스테판 디자리크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어제요. 김영민 아나운서께서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보대로 지금 상암동에도 굵은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북,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네. 정말 많은 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또 내일 아침부터는 충남과 전북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하고요.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수도권에 정말 거친 비출기가 많이 왔고 또 그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 지금 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침에 서울시청 재난안전 상황실 찾아서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시의 상황 보고받고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빗물 처리할 때 빗물 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작년 호우 때는 이 빗물 바지들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도 했죠.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55만여 개의 빗물 바지에 대한 집중 유지 관리 대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침수 우려가 있는 11개 자치구에는 120명의 빗물바지 전담 관리자 배치했고요. 특별 순찰반도 운영합니다. 도시는 빗물바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요. 또 농작물 피해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도 어제 긴급 점검회의 개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들은 이번 호우 대비를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빗물바지 우수관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에 참 많은 것들을 넣고 있죠. 그래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속노조가요 총파업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7월 총파업 이제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어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연단에 올라서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자 양회동 열사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지며 항거했지만 노동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책, 폭정 멈추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행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차량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린 바가 있는데 네.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후 3시 50분쯤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향할 때 신용산역 인근에서 경찰 경력과 30분가량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장소가 집회 마무리 장소다라고 고지했고
했고 금속노조 측은 문화행사 발언 이어가다가 큰 충돌 없이 오후 4시 30분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현대차 노조도 동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죠. 현대자동차 노조 2018년 이후에 5년 만에 파업에 가세한 건데요. 예. 어제 오전조, 오후조 조합원들에게 2시간씩 총 4시간의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울산 공장 정문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부터 이 퇴근 행렬이 이어지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이 줄지어서 계속해서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파업 돌입으로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모두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 어느 정권, 어느 권력이든 노동자를 적대시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 민주노총의 투쟁에 현대자동차 지부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의료보험 공백 걱정 없을까요? 네, 전국 보건의료노조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이틀 동안의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의료 민영화 반대했던 지난 2004년 이후에 19년 만입니다. 간호사, 의사 등의 의료 인력 확대할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적인 의료 공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30개 의료기관이 오늘과 내일 문을 닫을 예정이고요. 예. 국립암센터도 이틀 동안 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100여 건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총파업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그 주변 가시는 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 경제 관련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참 3.5% 동결했습니다. 올해 2월, 4월, 5월에 이어서 4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이중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서 하반기 경기 반등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까지 위험을 감소해가면서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한은은 여전히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최우선 목표로 보고 있는 게 물가인데 물가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하는 2% 수준에 안착했다고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반기에는 물가가 소폭 올라서 연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안팎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은은 계속 매파적인 기조로 지켜본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 여파 등을 점검해서 추가 인상 여부를 그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렇습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5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데요.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금통위 직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답이 없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계부채 비율 계속 증가하면 분명히 경제 불안 요인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늘어난 상황이고 이 부동산 시장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또 올릴 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랑 금리차 더 벌어져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미 연준이 오는 26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현재 1.75%포인트 넘어서 사상 초유의 2%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나 환율 상승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제기되고 있지만 한은이 2%포인트까지는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동결 결정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